반갑습니다. 순간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. 발상의 전환은 세상을 바꾼다. 5편입니다. 제가 충주지사에 근무했을 때인데요. 그때 정부는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습니다. 그 법원에 이제 법적 조치를 할 게 있어서 청주 법원을 가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갔어요. 그런데 어느 한 40대 이렇게 이제 촌에 사시는 분 같아 보이는데 하고 가슴을 만지더라고요. 시내버스가 이제 섰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그 스릴을 당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 굉장히 망연자실 한 거예요. 시향을 이렇게 준비하러 나왔는데 이게 스릴을 당했다. 그래서 이제 운전 기사한테 물어봤어요.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?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있다는 겁니다. 아주 다반사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법원을 이렇게 하는데 전투경찰이 거기를 에워싸고 있어요. 뭔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, 아니 국민들이 백주에 제대로 활보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은 법원에 가요. 그때 이제 젊구라니까 조금 달아오르더라고요. 그랬는데 집사람이 대전을 갔어요. 대전을 그 학교에 어떤 관련해서 갔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런데 거기서 스릴을 당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카메라고 뭐고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. 그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젊은 혈기가 솟아오르는 거예요. 그냥 글도 자체가 쓰지를 못합니다.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뒤로 갈기니까 일필휘지가 된 거예요. 6장 정도 분량이 됐던 것 같아요. 그거 이상 됐을 수도 있어요. 그 주 내용은 뭐냐면 노태우 정권은 물러가야 된다. 국민들이 백주에 이렇게 활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만드는 노정권은 퇴진해야 된다. 강력한 이충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. 핵심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근데 그렇게 이제 쓰기는 썼는데 아무래도 저 불안하더라고요. 군사정보니까. 그래서 집사람이 글씨를 무지하게 썼어요. 집사람이 대피를 해서 집사람 이름으로 청와대로 보냈어요. 청와대로 보냈으니까 당연히 우리 집사람을 안 불릴 리가 없잖아요. 그래서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. 국민이 이렇게 백주에 제대로 이렇게 활보하고 살 수가 없다. 그때는 도처에서 쓰리가 다반사였었어요. 군사정권으로 세워진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진짜 불려가가지고서 시주를 받고서 그래도 뭐 다른 얘기는 없고 그런 마음에서 화가 나서 썼다고 그래. 저 풀려갔어요. 그러고 나서 그때 한 8월 정도 올렸던 것 같은데 10월달 정도에 이충구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총기 사용을 발표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제가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증평지사에 근무했을 때 일입니다. 그때 이제 목표 관리가 있는데 그게 채권 관리 업무를 제가 담당했었어요. 그게 수금이라고 하는데 수금 업무라고 그래요. 그걸. 그랬는데 기업 관리를 하는 거예요. 기업 관리. 큰 대기업들이요. 그때는 아주 사업소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로 부각돼서 사활을 걸었던 거예요.
제가 이제 발상에 전화를 한 거예요. 어떻게 했냐? 그 괴산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이 있어요. 그런데 거기가 이제 체납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그 수급률, 그 전경 청구하고 받은 거, 그 수급률하고 또 채권 확보 이런 거하고 또 부실채권 해소한 거 이런 득점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그만 사업소는 큰 거 하나 넘어지면 그냥 완전 뭐 전국 사업소에서 완전 밑으로 떨어집니다. 그래서 제가 발상한 건 뭐냐면은 이 기업을 전부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전부 격리 기능 소재지가 전부 서울에 있는 거예요. 서울에. 여기는 부문 관리자만 있는 거예요. 시계에서 공장장 뭐 이런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.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서 제가 지사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, 그때는 지점장이라서 지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품위를 받아가지고 나는 서울에 가서 숙활동을 해야 되겠다. 채권 확보로 활동을 해야겠다. 그러니까 이 위로 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. 그러면서 발상이 독특하긴 하지만 참 어떻게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. 그래가지고 진짜 부실 채권이 한 3개월 된 게 있었어요. 그게 보증 예치를 하려면 한 1억 2천 정도 예치를 해야 돼. 한 4천만 원씩 나오니까. 그런 거 하나 넘어지면 뭐 사업소는 막 꽃인데 꽃이 전국에서. 그러니까 이런 데를 철저히 다스려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갔습니다. 서울에 올라가서 격리 기능 소재지가 이제 서울에 있는데 거기는 다 탑 매니지먼트가 다 있는 거예요. 응? 스태프도 거기 다 있고. 그래서 거기를 딱 들어갔더니 아니 격리과장 손에서 그냥 끝내려고 그냥 응대를 하더라고요. 그때 제가 대리였었는데 상당히 젊었을 때죠. 그래서 공기업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이 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부문관리자가 아니고 탑 매니지먼트 경영자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. 그래가지고서 이제 사장을 못 만나고 부사장이 나왔더라고요. 부사장의 이제 그 위치를 공략을 했어요. 실제로 이제 모든 전권은 뭐 부사장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얘기를 했더니 부사장님이 그걸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. 1억 2천 보증증권을 해주겠다. 바로 언제까지 해주겠다. 그런데 그 시점이 되니까 해올 것 같지 않더라고요. 그 시점 전에 바로 또 공장장하고 또 서울의 그 부사장님하고 전화를 했어요. 그랬더니 8천만 원으로 좀 해달라. 1억 2천은 너무 많고 뭐 보증을 세우는 게 뭐 6명을 세워야 된다. 6기업을 하간 뭐 조건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. 1억 2천이 되니까. 그때 당시는 지금 1억 2천하고 그때 당시 1억 2천은 차이가 엄청나겠지요. 지금 10억이 넘을지도 모르고 아닐 수도 있고. 그런데 하간 그때 굉장히 큰 돈이. 그러니까 8천만 원만 해달라. 그러면 반드시 기한 내까지는 지켜달라. 그래서 제가 8천만 원으로 해줬어요. 그러니까 8천만 원짜리 보증주권을 받았어요. 이건 득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. 그러고서 그걸 받고서 한 달인가 있다가 진짜 도산해버렸어요. 폐지가 됐어.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때 한 밀렸던 게
6천만 원인가 한 보증주권 내에 충분히 됐었어요. 그래서 넘어진 건 뭐 회수를 했죠. 보증주권에 청구해. 이것도 또 특점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폐지돼서 또 받은 거는 그 수금보상금이라는 게 있었어요. 한 100만 원까지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100만 원,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노력했다고 100만 원 제가 갖는 게 아니에요. 직원들 회식, 또 뭐 위에도 좀 수고했으니까 얼마 또 이렇게 이제 그것도 이제 몰래 이제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게 돼 있어요. 그래 뭐 제가 이렇게 적당히 분할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. 그런데 그걸 내비둬서 전국 먼저 꼴찌죠. 전국 3등을 했어요. 3등. 당연히 뭐 아주 고득점 하는 것만 했죠. 그런 게 그것만 있었겠습니까? 그죠? 잡다란 것도 있지. 그러다 보니까 사장상이 내려왔어요. 사장상 2등급. 그래가지고 그때 사장상 2등급을 탔어요. 그리고 또 이 전산화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도 굉장히 맹점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업무를 하면서 내가 불편하는 거면 내가 참지만은 나이에 직원들이 불편하면 업무 개선 쪽으로 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서 엄청나게 업무 개선을 했어요. 이게 이런 것도 받았죠. 뭐 제안 기념. 그때는 제안하라고 직원들 동료 하라고 했어요. 정도니까. 그 전자계산소 얘기로는 그 전국에서 제일 많이 제가 업무 계산을 올렸답니다. 심지어 본사에서 그만 좀 해달라 하고 부장한테 전화도 오기도 했어요. 그 정도로 어지간했다고 보면 되죠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이게 맞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. 이게 불편하면 문제점이 없나 그걸 보고서 개선을 해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정말 직원들이 참 엄청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어요. 물론 저만 그 업무 개선을 한 건 아니겠죠. 그런데 엄청나게 쏟아냈다. 본사서 좀 제발 그만 좀 해달라고 할 정도로 일이 마비된다. 얼마나 했겠어요. 그래서 오늘날 뭐 이렇게 이 공기업이 다져져서 이렇게 오는 데는 그 선후배들의 그 노고가 이렇게 녹아 있는 겁니다. 그걸 그냥 뭐 지금 저기 애들 그 어렸을 때 좀 배그를 골았다라면 왜 그때 라면 끓여 먹지 그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후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. 물론 일을 많이 하고 또 일을 적게 하고 그런 차이는 있죠. 근데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일을 어디나 일을 많이 해요. 또 노는 사람은 늘 놀아요. 근데 정치는 누가 더 잘하냐? 노는 사람이 더 잘해요. 늘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힘든 일 뭐 이런 걸 저는 뭐 그런 걸 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격파 정도 원래 좀 제가 생각해봐도 그 기획 빼놓고 능력이 충출했던 것 같아요. 물론 적도 많이 그러다 보니까 또 시기 질투하는 것도 있겠죠. 당연히. 심지어 나한테 와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. 우리를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하는 사람이
있을 정도였으니까요. 그래서 아니 내가 뭘 그렇게 힘들게 해. 정말 가만 좀 있으라. 그리고 또 이제 그 알권리 충족 운동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. 그래가지고서 지자체 다니면서 정말 국민들이 알으면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. 복지 할인서부터 뭐 다양한 게 많아요. 그걸 갖다가 지자체 여론주주청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. 어떤 때는 충주 같은 경우는 거의 퇴근 후에 이루어져요. 그러다가 늦게 오다가 자동차 사고도 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발상을 전환하고 열의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게 다 됩니다. 안 될 일이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늘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고 좀 개선할 여지가 없나?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도 물어서 깨우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괜히 모르면서 가만히. 이 불치함이 무지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. 우리는 주변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피면서 늘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